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의 윤영수 팀장입니다. 오늘 노사발전재단이 제2차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노사관계를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재단에서는 본 포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만족도 조사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께 20분 정도를 저희가 추첨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Q&A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사 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세션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실 대협력그룹의 이인규 대리님께서 코로나19와 기업의 CSR 대응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의 이진우 부장님께서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CSR 우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노사발전재단 정용우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정용우입니다. 오늘 2020년 제2차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주신 해외 진출 기업의 인사 노무 및 CSR 담당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 개최를 후원해 주신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포럼 발제를 위해 함께해 주신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의 이진우 부장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인규 대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온 결과 상황이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위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하게 4차 추경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노사발전재단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 자료 발간, 인사 노무관리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노사관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차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인규 대리님께서 코로나19와 CSR 대응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내외 상생활동 사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글로벌 종합기업으로서 해외 사업장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활동을 비롯하여 언택트 사회공헌활동 실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의 상생협력 사례 확대 사례 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의 이진우 부장님께서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CSR 우수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은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의 노무관리 대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현지화에 성공했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류제조업체로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과 풍부한 복지 정책 시행 등을 통해 임직원의 애사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노사분규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인규 대리님께서 코로나19와 기업의 CSR 대응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고 질의응답 1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Q&A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실 대외협력그룹의 이인규라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사발전재단,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967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2010년 포스코 그룹의 일원이 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전 세계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철강, 식량, 화학, 에너지, 부품 소재,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군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발굴하며 고객과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2018년 새로운 비전인 위드 포스코를 선포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업 시민이란 기업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기업 시민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윤리적인 거래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증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사회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협력사를 포함한 우리 임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코로나19 관련 외부 대응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적 차원이 아닌 기업으로서 혹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상생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및 임직원들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얀마는 저희에게 있어서 가스전뿐만 아니라 호텔, 곡물 사업 등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보건체육부에 만회 검사분의 검사 키트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동 키트는 중소벤처기업인 바이오세움이 개발한 진단키트로서 현재 다른 수출 업무도 지속적으로 협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던 지난 8월 다시 한번 미얀마 보건체육부에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와 진단키트 200회 검사분을 추가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중국 다시 한국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선순환 사례입니다. 지난 4월 인천 남동구 소재 새꿈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인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마스크 500매 및 선물용품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전달한 마스크 500매는 지난 2월 회사의 한 부서에서 중국 거래선 5개 업체에 3,000매를 전달한 답례 물품으로 전달을 받은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시작한 작은 온정이 중국으로 넘어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그 따스함은 배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상생활동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 환경이 열악한 방글라데시의 고객사에 방호복, 마스크, 고글, 장갑 등으로 이루어진 방호복 키트 1000세트를 지난 5월 기증을 하였으며 이는 차토그램 지역 내 병원 및 경찰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짝퓨 양곤 병원 그리고 미얀마 국영가스공사에 마스크 52,500매, 방호복 1,500벌, 체온계 등 구호 물품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중국 지역과의 무역이 통제되었던 베트남은 과일 재고가 늘어나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자국 농산물 애용 운동의 일환으로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은 수박과 용과 등 과일 1,000여 개를 구매하여 고객사 및 임직원들에 증정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상생의 일환으로
머라우케 지역에 680회 검사 가능한 젠바디사 키트를 기부하였으며 또한 혈액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임직원 258명이 참여하여 혈액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파푸아 뉴기니 보건부에는 5,000회 검사분의 SD 바이오 센서사 키트 125개를 전달하며 코로나19 검사 확대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 사례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는 그룹사와 공동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 2억 원을 기부하였으며 동출연금은 의료구호 물품 지원, 방역 및 예방 활동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공간에 장시간 함께 있는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손소독제 등의 물품 구매 비용으로 60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이는 연수구 지역 아동센터 13곳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출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사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지난 3월 저희 회사 최대 거래처 중 하나인 이태리 마르체가글리아사를 비롯한 철강 고객사에 마스크 2,000매를 전달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 지역 본부에서 현지에 신뢰할 수 있는 마스크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언택트,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임직원 950여 명이 3월 한 달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손수건을 제작하고 운동화를 색칠하는 등 가족 참여 재택 사회공헌을 실천하였습니다. 손수건은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기관과 위탁가족 600여 명의 입양대기 아동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운동화는 350여 명의 필리핀과 미얀마 아동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작키트 구입비는 입양대기 아동들의 기초양형 물품, 생활용품과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위한 보건위생 사업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는 또한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으로 에코백, 필통 그리고 원피스 등을 제작을 하였으며 이는 10월 중 국내외 아동들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 상세협력 확대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도우며 상생협력 확대에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국제전시 공동 참가, 해외 진출 세미나 실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실시 등 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해외 판매 노하우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자 이 기업 시민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바이오기업인 바이오협과도 사업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식물세포 기반 그린 백신 기술 수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앱은 작년 7월 오픈한 회사의 중소벤처기업 마케팅 협업 포탈 1호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해서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의 R&D 센터 이용 및 임상 실험을 위해 현재 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 1만 톤의 여유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광석 업체인 SM 한덕철강산업과 중국 수출 활로 공동 모색 사례입니다. 지난 4월 동업체와는 지속적으로 협업한 결과 5천 톤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동거래를 시작으로 5월에 1만 톤, 6월에 1.5만 톤 등 수출 물량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 고객사와 장기 계약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수출입은행, 서울보정보험과 국내 강소 부품사의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신금융지원 상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3사가 플랫폼을 통해 자체 해외 기반이 약한 국내 강소 부품사를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돕고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장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현지에서의 후공정, 조립 등 현지화 사업을 지원하며 판로 개척에도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코로나19 관련 내부 대응 사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임직원 및 입주사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사내 웹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 요즘엔 홈카페,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의 자세 등 임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글과 이벤트를 게재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구내 식당, 보안, 미화 등 협력사 임직원 1,500여 명에게 위생용품 및 건강식품을 지급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및 소상공인 입주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을 함으로써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확대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관련 내역입니다. 회사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감염의 고위험군인 임산부들을 상시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 초에 계약 연기로 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자녀 돌봄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대제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본사 송도에 위치한 본사 건물에는 출입구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임직원 및 입주사 직원, 외부인의 발열 여부를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열자가 발생하면 발열자는 바로 격리 조치를 되며 해당 층에서 발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원 상시 재택근무로 바로 전환을 시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또한 국내 출장 자제 및 해외 출장 전면 중지 등 출장 가이드를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해외 네트워크에 포함된 해외 지사 법인들은 현지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해외 출장, 국내 출장 등의 가이드를 별도로 수립하여 각국의 정부 정책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택근무 중 업무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영상회의, VPN 등 ITN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완 그리고 구축하여 업무 진행함에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장표는 기업 시민 활동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사례들을 간략히 요약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국내를 포함한 진출 국가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바이오, 친환경 소재, 헬스케어, 미래차, 소셜벤처 등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니즈를 분석해 사업 공동 개발, 고객사 중개, 현지 수출 상담, 해외 인증 지원 등 각 기업에 맞는 협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규 대리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남기고 있는데요. 발표는 좀 예정된 시간보다는 짧게 해주셨군요. 일단 질의응답 있으신 분은 지금 그 Q&A 세션 진행하니까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자님께 그 질문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질문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들어오는 동안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희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글로벌 종합 기업으로서 뭐 해외에서도 지금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고요. 국내는 물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선순환형 동반 성장을 위해서 강소 중소기업까지 이제 포함해서요. 이제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거래하고 있는 협력 업체들을 위해서 플랫폼을 마련하고 금융 지원을 하고 또 포스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데 플랫폼을 마련하는 거하고 금융 지원 그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협력업체 강소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우선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다소 수출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외에서 저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서 필요한 고객사들을 발굴해내는 게 우선 1차적인 지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 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에 뭐 제품을 개발한다는데 일부 뭐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선을 해준다든지 등의 지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 금융 지원을 다 포함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재택근무를 대기업들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5단계로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최근에 몇 주간 재택근무를 아주 최대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평상시 근무보다 좀 어려운 점, 뭐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는 이제 2월 달에 처음을 실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재택근무를 실행하기 이전에 좀 저희 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IT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좀 보완 그리고 이제 확대를 해놓음으로써 재택근무할 때 영상 회의를 하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지사, 법인, 고객사와 소통을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저희 임직원들이 우려한 것보다는 훨씬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상시 재택근무라면은 코로나19가 그 감염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재택근무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임산부들은 상시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대제 다른 나머지 이제 일반 직원들은 교대제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주 뭐 며칠 정도를 재택근무를 지금 기본적으로는 3일 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출근, 3일 재택 그런 식으로 이제 교대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상시 근무가 필요한 직원들은 별도로 그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출근을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추후에 요 포럼이 끝난 이후에라도 질문이 들어오면은 사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회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럼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저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발제자분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인규 대리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 이진우 부장님이 베트남 진출 기업 노무관리 CSR 우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역시 발표 시간은 20분,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10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우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세 베트남 이진우 부장입니다. 먼저 제가 속한 회사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가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CSR 우수 사례인데, 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노무관리라는 것은 첫 번째로 대노조의 관계 정립이고, 두 번째로는 대노동자 관계 정립인데, 그거를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발표하는 CSR 사례에서 그 관계 정립의 예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는 처음이라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띄우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한세 베트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2001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간 베트남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면적은 약 28만 스퀘어미터, 그리고 약 7,000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포함해서입니다. 저희 베트남에는 한세 실업의 3개 생산법인, 그리고 1개의 원단 생산법인, 2개의 영업 및 외주관리법인, 3개의 대표사무소가 있어서 약 2만여 명의 근로자와 외국인 관리자가 같이 생활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것은 6개 좀 주제로 나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이며, 두 번째는 워커 엔게이지먼트 프로그램, 세 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복리, 네 번째는 지역사회, 저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5번째는 그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6번째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베트남 사회에 어떻게 문화적인 스폰서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이 공통으로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2일간의 시간을 두고 인권, 노동권, 근무 시간, 그에 따른 복지, 그리고 안전, 그리고 저희가 특히 저희는 이제 OEM 생산 기업이다 보니 그 바이어의 브랜드에 대한 프로텍션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과연 몇 시간을 일하면 어떻게 계산해서 월급을 받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노동자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틀을 시간을 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워커 엔게이지먼트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노무관리 쪽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WC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커플레이스 코퍼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주 고객사인 갭 잉크랑 협력을 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저희 노조 집행부, 그리고 각 공장의 공원 대표. 참고로 저희는 한 법인에 현재 베트남 법인에 8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사소통, 작업장 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노조 집행부의 R&R, 그리고 내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 고충 처리 메커니즘, 헬스 앤 세이프티, 그리고 교섭 기술, 노동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이에 따라서 베트남 노동법에 의하면 1년에 3번 노사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분기별로. 그리고 한 번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노사 단체 협약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시행하면서 저희가 노사 대화를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는 노동자 대회라고 해서 노조 집행부 플러스 각 공장의 한 20여 명의 대표자들, 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모여서 약 200명이 모여서 그 전해에 노조활동에 대한 결산, 그리고 그 해에 노조활동 계획 및 그 회사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뭔가 회사에 바라는 점을 있다면 그거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고, 매월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추가로 니즈가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고 가능하면 즉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노조 대표들의, 특히 노조 집행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런 회사 결정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이고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한 2회씩 약 300에서 400여 명이 참가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가지 주제로 아까 그 WCP랑 약간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여성 노동자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또한 갭잉크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교섭 관련,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세 번째로는 시간 관리, 네 번째로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좋게 완성할 수 있는지 방법, 다섯 번째로는 개인 위생,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재정 관리 해서 1인당 총 48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공원들의 피드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이 좀 저희의 예전의 유교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약간 남성 중심적인 그런 가정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교육을 함으로써 저희 여성 그 노동자들이, 공원들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약간 가정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스스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로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바이저 스킬 트레이닝, 그리고 매니지먼트 스킬 포 미들 매니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ILO 산하 프로젝트 기구인 베터워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교육자들이 저희 법인에 와서, 특히 대상자는 저희 그 공원들의 대표인 라인 리더, 그리고 그룹 리더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이고 언어적이고 또는 성적인 희롱에 대한 금지, 그리고 차별 금지, 그리고 공원들의 고충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포스 레이버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이거는 이제 스터디를 하면 서로 이제 롤 체인지 게임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이 지금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실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공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능력이 인증이 돼서, 검증이 돼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게 좀 사람이라는 게 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면 답답할 때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걸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이걸 일회성으로 그치지는 않고요. SST 프로그램이 지나고 3년 뒤면 저희가 미들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하고 2년 뒤에 한 번 더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지만 트레이닝을 해서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서로 그 공원들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워커 엔게이지먼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컴퍼니 IQ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어요. 이게 2018년 1월에 런칭을 했고요. 이 안에는 저희 베트남의 이제 공원들이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0% 공원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운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주요 기능이 이제 고충 처리입니다. 그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이제 회사 내 의견이 있거나 문제가 있고 이게 어렵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 저희 규정은 48시간 내에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약 그 10여 명의 이 코어 팀을 구성해서 각 담당자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매니저급 베트남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사 담당,
급여, 회계, 그리고 노조 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들이 각 개별 질문에 대해서 그 담당자, 매니저들이 이 48시간 내에 바로 대답을 해주고요. 만약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저희 탑 매니지먼트에 요청을 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 인원뿐만 아니라 전 공원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70% 정도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공원들이 이걸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 각 공원에 공원 식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5개의 공원 식당이 있고요. 그 안에 점심시간에는 와이파이를 오픈해서 그 자기 스마트폰을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가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게끔 태블릿 PC를 설치해서 이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또 우수기업으로, 우수법인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원들 복리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노동법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실제로 단체 협약에 기입을 하고 저희가 실행하는 복리 정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2007년부터 저희가 이제 매년 11월쯤에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저희가 구찌 지역이라고, 호찌민 시내 구찌 지역에 저희가 위치해 있는데 구찌 터널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설운동장을 빌려서 저희 공원들 플러스 식구들,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축구 시합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평소에 요구하는 좀 유명한 가수도 초청해서 노래 공연도 하고 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행사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품을 놓고 경품 춘천도 해서, 그날은 이제 근무하는 날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고 이제 공원들은 전체 근무하는 걸로 하고 행사에 참여해서 오전에 마무리해서 즐거운 이제 단합대회 형식을 갖는 거고요. 이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행사들이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게 됐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더 안정화되면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매년 저희가 이제 3월 말부터 7월까지 공장별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의 생산법인이 있어서 겹치지 않게 토요일마다 저희가 각 공장별로 야외를 갑니다. 여기 호찌민에 가까운 붕따오라는 바닷가를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장을 빌려서 팀빌딩을 해서 공장 내 또 다른 이제 단합, 전체 법인뿐만 아니라 체육대회는 법인 전체지만 이제 이 팀빌딩이나 야외에는 공장 단합을 위한 그런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이제 토크쇼라고 이제 그들의 강연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 초청하는 인사들은 실제로 이제 베트남 내에서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 MC나, 그리고 베트남에서 최초로 20대 때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던 사람들의 등반 여정,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서로 쇼하면서, 이 회사라는 게, 직장이라는 것이 저희는 또 주 6일 근무하기 때문에 실은 가정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이 단순히 업무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매년 이제 저희 공원들 자녀들 중에 환경이 좀 어렵거나 또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자녀들을 선발해서 매년 200여 명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베트남의 이제 연휴나 뭐 이번에도 추석이 있지만, 추석은 이제 베트남은 저희는 송편을 먹지만 월병을 먹습니다. 월병 같은 선물들을 구매해서 나눠주고, 또 설날이 되면 베트남이 좀 긴 연휴입니다. 저희가 보통 5일인데 거기에 이제 연차를 포함해서 한 10일 정도 연휴를 쓰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온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 직원들을 저희 상급기관인 호찌민 공단관리본부랑 협업을 해서 매년 약 350명의 왕복 이제 버스 티켓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선은 한 번뿐이 지금 진행을 못했고 향후에는 이제 경력으로 진행을 할 건데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베트남 우수 사원들을 저희가 4일간 한국에 이제 관광을 보냅니다. 이제 평소에는 가기 힘든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 본사도 보여주고 우리 직원들과 만남도 갖고 유명한 관광지 경복궁 또 해운대 저도 못 가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많이 가서 이제 약간 애사심을 고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우수 사원 중에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2년간 본사 파견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4명 정도가 유지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숙소랑 다 제공하고 급여도 이제 좀 여기서 받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급여도 더 주면서 그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도 겪고 경험하고 본사와의 관계도 이렇게 좀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와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베트남 로컬 매니저급으로 일하게끔 좀 자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다음은 이제 저희 지역사회, 저희가 위치해 있는 구찌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제 그런 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기 2003년부터 구찌 7개 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매년 4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금 그 노조 부위원장 한 분이 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호치민에서 대학을 나와서 저희 쪽으로 취직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매년 구찌 지역 청소년 축구단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2016년부터 저희 한세 예스24 홀딩스 속해 있는 재단에서 대학생 20여 명을 파견해서 2주 정도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구찌 장애인 학교에 이제 봉사활동을 한 2주간 진행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구찌 지역보다 조금 넓게 좀 더 한 베트남 내 지원하는 게 2가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음악회를 2017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클래식 음악, 특히 젊은 청년들의 클래식 학도들을 좀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시작을 하면 또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매년 호치민 소재 100개 초등학교에 각 100권씩 만권의 그 호치민 교육당국이 선정하는 초등생 추천 도서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는 기증 행사는 못해도 이거는 책 지원이 가능해서 올해는 9월 말에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호치민 외에 다른 지역도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제가 노무관리 CSR인데 그 CSR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지역 사회라든지 뭐 그 해당 국가 그 이전에 직원도 우리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내 직원, 내 회사 직원들을 케어하고 아끼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사실은 광범위하게 다 CSR 활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에 8개 공장, 7,000명의 직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혹시 이 8개 공장이 따로따로 공장에 다 환경과 여건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이런 이제 직원 노무관리 CSR 활동이 됩니까? 아니면은 그 공장별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은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단위 공장의 규모가 거의 비슷하고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니즈들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사나 그런 복리는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각 공장별로 각 노동자별로 따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사가 들어줄 수 있고 이게 저희가 들어준다는 말씀은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 내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노동법상으로는 이제 근무 날수를
급여를 나누게 돼 있어요. 26일 근무하면 26일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뭐 일당이라고 하면 그게 적은데 저는 일괄적으로 25일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받게 하고 물론 2월은 근무일수만큼 나눠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노동법보다는 조금 더 좋게 해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한세 시업은 주제 그대로 우수 사례가 되겠는데요. 뭐 매달 그 노사 대화도 하시고 사원복지제도도 아주 훌륭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능력 개발 교육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 한세 실업은 우수 사례니까 그렇지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여타의 우리 한국 기업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CSR 활동이 한세 실업만큼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우수 사례로 발표에 선정이 됐지만 실은 이제 저희 정도의 규모, 물론 저희가 한국 기업으로서 특히 섬유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로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는 회사들은 약간은 다른 방향이고 약간 다른 방법이지만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작다 보면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걸 활동하기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그 한 4명, 직원 중에 4명을 선정을 해서 1년간 한국에 파견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급여도 조금 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좀 올려주고 한다는데, 이분들이 또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면 매니저급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는 어떻고, 그리고 한류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이 경쟁적으로 한국에 오고 싶어 할 텐데, 이게 큰 인센티브가 됩니까? 예. 그 지원자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서 이제 다 적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생활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껴서 적응을 못하는 직원도 있지만 이제 적응하는 직원은 굉장히 애사심이 높아서 특히 저희는 이제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그 하나의 그 보직만을 맡는 게 아니라 이런 보직에 너같이 리더가 필요해.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갈게요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요. 그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한국으로 가서 근무하는 게 이제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자격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게 있어서 특히 이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직원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젊은 직원이지만 한 3년 이상 근무했고 그게 평가가 좋은 직원들은 가능하면 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부장님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베트남이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좀 심하지 않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타지에서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우리 뭐 한세 실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만 한세 실업이 이렇게 CSR 활동을 잘 원만하게 하시게 되면은 저희 또 한국 기업의 평판도 좋아지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CSR 활동 우수 사례를 이렇게 발표하고 공유하고 그러는 취지와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 개 기업의 CSR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한 개 기업이 이렇게 노무 관리가 잘못되고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이제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이제 또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특정 기업의 이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국 기업이 말썽을 피우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세 실업처럼만 그 지역사회에서 공헌을 하고 CSR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다면은 우리 한국 기업의 또 명예를 높이면서 어떤 지역사회와 이렇게 서로 융화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수 사례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끝으로 뭐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미주 바이어를 위주로 저희가 생산하기 때문에 미주 바이어, 그리고 이제 아이에로 산하의 베러워크에서 이제 저희가 오딧을 와요. 그러면 오딧을 오면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100% 완벽한 회사는 없다. 가정 내에서도 부부 간의 다툼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도 있는데 그 다툼을 줄이고 완벽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늘 저는 그런 자세로 회사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에 대해서 대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참여하신 분께서 이 포럼에 참여하신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베트남 하노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형식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지만 시작하는 단계로 지역사회 CS 활동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듯이 저희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공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친구 그리고 그 공원들의 친구가 다니는 이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 장학금을 준다.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면 점점 많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그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아주 현실적인 그런 추천, 제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라. 이런 예.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더 확장해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해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뭐 이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제 세미나나 포럼 뭐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준우 부장님처럼 해외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지만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언택트 문화가 이 지역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역설적으로 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추후에라도 이준우 부장님께 그 진출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진출 예정인 기업에서 인사노무 담당자, 뭐 CSR 담당자께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추후에도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우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저희가 상반기에 1차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포럼을 개최를 했고요. 이게 두 번째 2차 글로벌 경영 포럼이었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은 그분 참여해 주신 분 2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